11장은 추상 자료형에 관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추상 자료형은 추상 자료형 abstract data 타입이죠. 이제 각 언어에서 abstract data 타입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Ada, C++, Java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추상화는 우리 PL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급 언어의 기능이 뭐냐? 어셈블리어나 기계어로 코딩을 했을 때 너무 세세한 기계어 수준의 너무 자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사람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너무 세세한 내용들은 추상화시켜서 감추는 거죠. 그게 이제 고급 언어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고급 언어는 그 자체만으로 어셈블리어와 기계어를 추상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고급 언어에서 그 추상화의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추상화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먼저 프로세스 추상화였고요. 두 번째가 자료 추상화였죠. 그러니까 이 고급 언어가 프로세스 추상화, 자료 추상화로 구분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코딩을 했을 때 코딩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었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입출력문, scanf, printf 이렇게 입출력문들이 있고 if문, 조건문, 반복문 이렇게 문장들을 나열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것이 이제 프로세스 추상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의 함수, 예를 들어서 여기 ex, sort int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다면 이 함수에는 여러 개의 문장을 이 함수 이름으로 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sort int의 라인 수가 한 20라인쯤, 그러니까 20개의 문장쯤 있다면 20개의 문장 각각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sort int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안다면, 그러면 이제 굳이 그 20라인, 20개 문장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프로세스 추상화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함수보다 더 큰 범위가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 클래스가 되겠죠. 그게 프로세스 추상화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추상화는 how가 아니라 what이라고 하죠. how는 각각의 문장들, 그 20개의 문장들 각각을 how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what이라고 한다면 그 20개의 문장을 sort int라는 함수 하나, what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추상화를 what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중요한 내용이 변수들이에요. 자료, 변수, 배열, 구조체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변수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변수 내용을 추상화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구조체 타입이 추상화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료 추상화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프로세스 추상화에서 소팅에 관련된 여러 개의 문장들을 세부적으로 20개 문장을 굳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자료 추상화에서도 예를 들어서 실수형이다. 그러면 실수형 변수를 그 두 가지 정보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는 유효 숫자, 만약 3.14라는 그 파이 값이 있다면 0.314, 그러니까 314죠. 0.12349로 시작하는, 그게 이제 3.14로 표현한다면 0.314 곱하기 10의 1승으로 표현할 텐데, 이렇게 314라는 정수값, 유효 숫자하고 그걸 이제 0점으로 표현을 해서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지수승 두 개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실수 그러면 3.14라고만 표현하면 되지.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료 추상화고, 이 자료 추상화가 이제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된다면 여러 개의 자료들을 묶어서 하나의 구조체로 표현하는, 이게 이제 자료 추상화인데,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추상화보다 더 큰 개념이 이제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죠. 변수들을 선언하긴 했는데 그 변수들 중에서 내부적으로만 사용되고 외부에서 사용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감춰져 있어도 되는 그러니까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고 함수 바깥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내부 변수들은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걸 이제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데요. Information hiding 그런 기법을 자료 추상화를 통해서 이제 리더빌리티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굳이 세세한 것을 알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감춰져 있게끔 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코드에서 바깥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그 판독성이 증가하는 네. 그래서 이제 추상화 개념을 프로세스 추상화와 자료 추상화 두 가지로 설명을 했고요. 네, 방금 전에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 추상화,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인포메이션 하이딩 이런 기법을 가장 잘 구현한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C++라든지 자바 또 이 파이썬도 그 객체 지향 클래스 개념도 있죠. 그런 객체 지향 언어를 미리 공부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 안에서 변수들을 보면 private 멤버가 있고요. public 멤버, 또 이제 protected 멤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protected는 이제 조금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고요. 주로 크게 나뉜다면 private, 외부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사적인 거죠. public, 외부로 공개를 해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export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요. 또 이제 export된 어떤 자료를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는 import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 import, export 개념이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import library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library 내에서 정의된 것을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import, library 내에서는 export를 이미 했을 거고요. 파이썬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import library명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데이터 인캡슐레이션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여러 언어에서 이 추상화를 주로 이제 자료 추상화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추상화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언어마다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 언어에서 이 추상화 모듈 이름이 같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 자바에서는 클래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모듈라 유클리드라는 언어는 모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에이다라는 언어는 패키지, CLU라는 언어는 클러스터, 알파드라고 하는 폼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클래스라고 하든 모듈, 패키지, 클러스터, 폼이라고 하든 모두 다 이 추상화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바나 C++에서 클래스 안에는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크게 두 개의 구성 요소가 뭐죠? 데이터 멤버, 즉 변수들이 있고요. 멤버 펑션, 멤버 함수 이렇게 변수와 함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클래스로 정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들은 스킵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러면 고급 언어에서 자료 추상화를 제공할 때 고려사항들이 있을 텐데, 즉 고급 언어를 설계할 때 이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이다에서는 추상화를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에이다에서는 태스크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 패키지는 하나의 묶음이고요. 즉 자바나 C++에서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이 에이다에서는 패키지고요. 이 패키지를 실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태스크라고 하거든요.
Ada는 주로 이제 멀티태스킹 기능을 매우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동시에 멀티스레딩, 멀티태스킹, 여러 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concurrency, 동시에 실행하는 이런 기능들이 잘 지원되고 있는데 각 모듈들을 그 패키지로 정의를 하고 이제 여러 개의 그 태스크를 실행을 하면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 각각을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da에서는 이제 추상 자료형이 패키지라고 했고요. 패키지의 구성은 명세부하고 body, 명세부는 specification이라고 하죠.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언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료형 선언한다든지 뭐 함수의 프로토타입만 선언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고요. 그 프로토타입만 선언했으면 이제 함수의 실제 구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디 부분. 그 바디 부분을 이 몸체부라고 하고요. 이렇게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C++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죠. C++ 자바에서도 이제 실제 프로토타입만 선언한 부분, 그 함수의 실제 그 문장들이 구현된 부분 이렇게 나눠진 거랑 유사합니다. 예,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C++의 추상 자료형이네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이고요. Ada에서는 패키지라고 하고 모듈러에서는 모듈이라고 하고 멤버 함수, 생성자, 소멸자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네, 스택 클래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C++ 배우면서 많이 봤던 코드일 테니까 넘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템플릿 클래스도 소개하고 있네요. 템플릿 클래스는 포괄 클래스라고 하죠. 네, 다음은 이제 자바의 추상 자료형은 C++의 추상 자료형과 매우 유사하죠. 클래스 정의할 때 C++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바에서 스택 클래스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사용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추상 자료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